안녕하세요. 일시 타로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을 앞두고 있다는 게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데요. 오늘은 2월을 맞이해서 2월달 총 연애운을 준비해 봤고요. 타로를 보시는 자세한 방법은 첫 댓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 고르셨다면 1번부터 바로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플분들 중에서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현재 현실성이 없는 연애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진대요. 과연 이 연애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할 겨를도 없이 어찌저찌 만나지는 대로 계속 만나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해 보인다고 해요. 결국에는 1번 분 스스로가 태도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요. 이 핵심 카드로 나와준 10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 속 인물이 나무가 너무 우거졌다 보니까 태양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듯한 그림이죠. 타로에서의 태양은 객관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뭔가 객관적인 성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타로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번 2월에는 두 분 중 한 분에게 굉장한 희소식이 들려오게 될 수도 있을 거라 보여졌는데요. 예를 들어 취준생이시라면 취업을 하게 된다라든지 금전운이 좋아진다든지 기타 하는 일이 잘 풀려 기분이 좋아지는 경사가 일어날 것 같다고 보여져요. 요 나이트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크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느낌상으로는 그 경사를 맡게 되는 건 아마 상대방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상대는 이번 달에 아주 기분이 좋아 보여요.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나와준 요 나인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도 타로에서는 정신적으로 아주 큰 기쁨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1번 분께서는 상대방의 그 경사가 마냥 기쁘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배가 아픈 거랑은 좀 다른데요. 그 사람이 일이 잘 풀린다 해도 그 일 때문에 상대는 더 바빠지거나 집중하게 되어 나한테 쏟는 관심은 적어지게 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은연중에 있을 것 같다고 보여요. 또한 상대방은 승승장구하는데 내 일상은 비교적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니 상대적으로 꿍한 마음도 들게 되는 것 같고요. 상대가 나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먼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위로해주고 잘 되길 응원하면서 해줬던 많은 희생이나 그간의 감정적인 노동들이 왠지 모르게 헛수고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은연중에 제가 정말 잘 되고 나면 이렇게 헌신해준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 같다는 점괘이기도 해서 저는 우리 1번 분이 다소 걱정되기도 해요. 그리고 조언 카드로 나와준 요 카드와 우리 1번 분 본인의 속마음을 점쳐본 요 카드에서도 모두 똑같은 5 완드 카드가 나와주었는데요. 이 카드들에서 또한 우리 1번 분께서 최근 부쩍 낮아진 자존감과 자신감 때문에 더욱 이렇게 어지러운 생각들이 이어지시는 것 같다고 나와주기도 했어요. 문제는 상대방의 속마음은 전혀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건데요. 상대는 우리 1번 분께서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거의 알아채지 못할 뿐더러 본인은 그저 즐겁고 천진난만한 상태가 이어지게 될 것 같다고 해요. 다행인 건 우리 1번 분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고 여전히 1번 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는 듯한 큰 애정이 느껴지기는 하고요. 상대는 연애안이 그저 좋고 세상이 대부분 아름다워 보인다는 상태인 거겠죠. 마음속에 큰 근심도 없고요. 그러니 우리 1번 분께서는 더더욱이 내가 그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놔봤자 소용이 없을 거란 생각에 이 답답함을 혼자서만 감내하게 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암담한 해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복잡한 감정의 유일한 해결책은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우리 1번 분께서도 잘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바빠지고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넋놓고 있기만 하기보다는 뭐라도 열심히 한 가지를 꾸준히 시작해 나간다면 내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나 상대가 날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또 이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없고 마음 편한 연애를 지속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자존감과 연결된 문제라는 거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조언들이기는 하지만 타로를 봐드리는 저 본인 또한 참 명심해야 될 말들인 것 같아요. 이번 타로 결과 참고하셔서 올 2월 달도 평화롭게 마인드 컨트롤 잘 해나갈 수 있는 연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플 해석은 모두 마치고 바로 솔로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중에서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막연한 상태이신 것 같다고 보여져요.
이 핵심 카드로 나와준 텐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은 나무가 너무 우거졌기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타로에서 태양은 객관성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는 싶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계획은 딱히 없이 마음만 외로운 그런 상태이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누군가가 내 앞에 알아서 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타로 결과로 봐서는 신기하게도 조만간 우리 1번 분에게 좋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분 정도 보여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1번 분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추가 카드 뒤집으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사람은 정말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특성을 뜻하는 요 나인 펜타클 카드와 바로 옆에 우리 1번 분의 성격을 뜻하는 요 5 완드 카드는 서로가 아예 반대되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평소에 조금은 가라앉아 있고 우울감이 잦았던 우리 1번 분들에 비해서 상대는 아주 천진할 정도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요 조언 카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 완드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결국에는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 1번 분들께선 스스로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조금 북돋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기도 해요. 지금 상태로라면 막상 내 앞에 좋은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할까 하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경계하고 관계를 망치게 될 위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은 이미 1번 분께서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2번 분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주었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훨씬 우리 1번 분에게 아주 익숙하거나 또는 익숙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단순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전 애인이나 굿썸남, 굿썸녀와의 재회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4 디스크 카드 같은 경우에도 타로에서 숫자 4는 아주 익숙함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와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외모가 아주 잘나지는 않았어도 밝고 호감형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성격 또한 매사 단순하게 생각하며 긍정적이고 밝은 편이라고 보여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도 있고요. 누구라도 이 사람에 대해 알고 나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요. 뭐랄까, 그냥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려는 매사 걱정 없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 보여요. 재력에 관해서도 좋게 말하면 검소하지만 안 좋게 말하면 약간은 돈을 좀 너무 아끼려는 면모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인생 자체가 미니멀리스트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지나친 욕심도 없으시고 또 그 부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직하고 쿨해 보이고 멋져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 킹 완드나 퀸 디스크 카드 같은 경우에도 둘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데, 뭐랄까, 주어진 것들에 굉장히 감사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굳이 가지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고 둥글둥글한 성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이에 비해 동안인 편이실 것 같다고 보이기도 했어요. 요 광대 카드도 마찬가지로 나이에 비해 천진난만한 또는 외모가 동안인 사람일 때 이 카드가 나와주기도 해요. 제 느낌상으로는 우리 1번 분께서 이전에 알았던 사람이거나 현재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당시에 좀 더 가까워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었던 그런 사람과 다시금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연락해 왔을 때 이제는 예전과 같은 실패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의 자존감을 챙기는 것이 되겠고요. 이 점 꼭 유의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해석은 모두 마치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플분들 중에서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우리 2번 분께서 상대방을 조금 갈군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자주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화를 내신다든지 갑질 아닌 갑질을 자주 하셨던 것 같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우리 2번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기꺼이 참아가면서 만나오셨던 것 같아요.
타로로 봐서는 우리 이번 분이 상대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상대가 이번 분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걸 우리 이번 분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다만 그런 연애가 이어지다 보니 상대방은 최근 부쩍 지친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우리 이번 분의 성향을 뜻하는 요 킹소드 같은 경우가 바로 이번 분 특유의 어떤 고집스러움이라든지 연애 상대에게 갑질하는 그런 모양새라든지 그런 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반대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나타내는 이 킹컵 카드는 아예 반대되는 의미가 돼요. 여기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물에 빠져서 어쩌지를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양새처럼 우리 이번 분의 속상함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많이 지쳤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 핵심 카드로 나와준 10컵 카드 또한 두 분 중 한 분께서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해요. 상대방이 지친 것도 지친 거지만 제 생각엔 우리 이번 분들께서도 나름의 이유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가끔 생각 없이 행동을 하거나 이거 하나만 고쳐줬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자꾸 채찍질을 하게 되는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가 그것들을 묵묵히 받아주다 보니까 더욱 언행이 거칠게 나갔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결국 이번 달 중으로는 두 분의 관계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이번 분께서도 상대에게 묘하게 거슬리는 점들이 있으니 짜증날 대로 짜증나고, 또 상대는 그것들을 받아주다 보니 지치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서 결국 두 사람 모두가 마음속으로 탈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개인데, 그렇게 가다가는 자칫 관계가 흔들리고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언 카드로 나와준 요 저스티스 카드에서도 카드 이름에서처럼 저스티스, 무언가를 심판하고 정의하다라는 그 이름처럼 어쩌면 이별의 위기에까지 봉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토론 끝에 서로 명확한 타협점을 찾아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느냐, 이 헤어지느냐 아니면 더 발전된 관계로 가느냐, 뭐 아니면 도의 상황으로 결정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림에 계신 분이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2월 한 달간의 두 분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 뭐 아니면 도로 결정이 될 건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억지로 갑자기 이번 분답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노력이나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도 했어요. 어차피 운명은 운명대로 흘러가게 될 거고,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건 결국 나의 선택이었고 내가 바라는 대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나간 나의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보인다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굳이 우리 이번 분께서 어떤 고유의 성격을 억지로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번 타로 결과 참고하셔서 한 번쯤 이 연애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찰해보는 시간은 가져보시되, 억지로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플 해석은 모두 마치고 바로 솔로원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중에서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좀 무기력한 상태이신 것 같아 보인대요. 연애도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님 마는 거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편은 아니신 것 같다고 보이고요. 핵심 카드로 나와준 요 10컵 카드 또한 우리 이번 분께서 지금 상황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고 굳이 연애를 급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망하지는 않는 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 중에서 만약 연애 경험이 좀 많은 분들께서는 연애 자체에 좀 질렸다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왠지 그렇게 된 이유를 알 것만 같은데요.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겉으로는 연애가 귀찮다고 이야기해도 한번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타입이신 것 같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쉽사리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편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시작하면 내가 온갖 정신적, 체력적으로 소모를 다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과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는 싶은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로로 봐서는 아니나 다를까 조만간 우리 이번 분의 마음을 싱숭생숭 어지럽힐 인연이 한 명 정도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에 연애운 흐름에서 나와준 이 나이트컵 카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어떤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이 조금 두근거리면서도 싱숭생숭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우리 이번 분께서 이미 건너건너라도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또 오히려 우리 이번 분께서 이 상대방에게 더 확 꽂혀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꼬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다고 보여지기도 했어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이번 분의 속마음을 나타낸 요 킹소드 카드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이번 분의 어떠한 고집이나 적극성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되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소극적인 편인지라 그보다 훨씬 덜 소극적인 이번 분께서 아무래도 적극 나서게 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우리 이번 분을 마음에 안 들어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기쁜 마음이지만 이번 분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조금 얼떨떨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번 분께서 이미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나 평소에는 그 사람을 썩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요 나인 소드 카드 같은 경우가 바로 뭐랄까 한번 그 사람과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기분 나쁜 말을 전해 들었었거나 성격이 잘 안 맞다는 걸 느끼고 멀어졌던 경험이 있으셨다든지 하는 식으로 평소에 이번 분께서도 그 사람을 조금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거나 첫인상은 별로 좋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사실 그런 혐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사랑이 싹트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이번 분께서는 뭐랄까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정복하고야 말겠어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오기를 가지고 다가가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 어딘가 특출나거나 하지도 않고 외모도 평범한 편인 걸로 보여요. 성격도 조용하고 무뚝뚝한 편이고요. 다만 연애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성 앞에서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조금 뚝딱거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 퀸컵 카드 또한 자신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혼자서만 알고 싶어 하는, 숨기고 싶어 한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본인은 쑥맥인데 본인도 그걸 알아서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상대는 이번 분보다 나이도 좀 있고 재력도 꽤 있어 보이는데 정말 여태 돈만 묵묵히 벌어오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직업도 명확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사실은 외로움도 많고 한데 연애에는 자신도 없고 성격상 이성에게 살갑게 대하질 못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우리 이번 분께서도 상대의 그러한 수줍음을 뚫고 들어가려고 더욱 오기가 생기게 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너 같은 게 감히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으로요. 그러니 이번 분께서는 주변에 건너건너라도 내가 이미 알았던 사이였거나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번쯤 연락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결과예요. 예전에 인연이 끊겨서 아쉬웠던 굿썸남이나 굿썸녀에게 다시 다가가 보는 것도 승산이 있을 거라 보이고요. 상대방도 처음에야 당황하지 나중에는 좋아서 이끌려 다닐 사람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조언 카드로 나와준 요 저스티스 카드에서도 카드 이름처럼 내가 직접 나서서 심판하고 판단하라. 즉, 이 다음에 새로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처음에는 좀 먼저 용기 있게 연락도 하고 상대를 탐색해보고 발품을 팔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니까요. 이번 타로 결과 참고하셔서 내 가슴이 진정으로 두근거릴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한번 시작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은 모두 마치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플분들 중에서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3번 분들께서는 이제 상대방에게 있었던 콩깍지가 조금 벗겨지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핵심 카드로 나와준 요 태양 카드 또한 우리 3번 분께서 해가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해요. 심지어 3번을 뽑은 분들 중에 몇몇 분들께서는 다른 새로운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리 3번 분의 현재 속마음으로 나와준 요 세븐 소드 카드가 바로 약간은 음흉한 마음이랄까?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나쁜 생각을 뜻하기도 해요. 반대로 근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런 3번 분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상대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들은 생각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연애 초반과 별로 다르지 않은 초심으로 여전히 3번 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나와준 이 페이지 컵 카드가 바로 초심과 처음과 같은 설레임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3번뿐만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둘 사이는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가족처럼, 오래된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더더욱 깊어진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냥 단순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훗날 결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텐데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3번분께서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혼자서 일종의 권태기가 찾아오신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때 혹시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거나 한눈을 팔려고 하신다면, 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두 분 사이의 관계는 점점 틀어질 위험이 생기게 된다는 건데요. 요 조언 카드로 나와준 쓰리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장에 칼이 3개가 꽂혀 있는 이 그림만 보셔도 대략 느낌이 오듯이 서로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막대하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겠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 커플 점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타로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론 지금 만나고 계신 상대방은 꽤 좋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수한 면도 좀 있어 보이시고요. 물론 3번 분께서 가장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만약 3번 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둘 사이에 비록 자극적인 이벤트는 없더라도 조금은 지루하게 흘러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사이좋게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플 해석은 모두 마치고 바로 솔로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 분들 중에서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 즐기는 연애만을 쫓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한 사람에게 좀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핵심 카드로 나와준 이 태양 카드 또한 우리 3번 분께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지셔서 사람 보는 눈이 좀 더 생겼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이 생기게 된 것 같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요. 재미로만 조금 만나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진지한 상대를 찾고 싶은 마음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보여요. 그리고 상처받는 연애도 더 이상 싫고요. 조언 카드로 나와준 요 쓰리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심장에 칼이 3개가 꽂혀있는 이 그림만 보셔도 대략 느낌이 오듯이 정말 이제는 상처받는 연애의 고리는 끊어내야 한다. 연애 상대를 잘 골라야 한다. 3번분 본인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의미의 조언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일까요? 이번 달에는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소개팅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가능성이 좋다고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요 3컵 카드도 보시다시피 3명의 인물이 즐겁게 어울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독단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연애운 상승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3번 분들의 바람처럼 어느 정도 검증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소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 조만간 소개받을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면 꼭 한번 받아보신다면 좋겠고, 만약에 딱히 그럴 기회가 없다면 먼저 주변에 소개시켜달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식으로 살짝 나서서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요. 가만히 상대가 알아서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만나게 될 상대는 아마 연애 경험은 3번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일 거예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이나 성향을 뜻하는 요 페이지 컵 카드도 뭐랄까 연애에 있어서 미성숙한 인물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3번분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도 연애를 별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선하고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3번분께 설레이는 감정을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해요. 사실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타로로 봤을 때는 반대로 3번분께서는 오히려 이성 앞에서는 딱히 부끄러움이 잘 없고 대담한 편이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대를 3번분께서 쥐락펴락하면서 만날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이 밖에도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좀 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따스해 보이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주었는데요. 외모도 사실 외모 자체는 평범한데 본인은 이성 앞에서 자신이 좀 없어하고 내보이기를 부끄러워하는 편이신 것 같다고 보여요. 성격 자체도 겸손하고 온순하고 화도 많지 않고
감정 기복도 별로 없는 그런 뭐랄까 말하자면 부처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온순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일 것 같고, 다만 좋은 점은 재력이 좀 있어 보이세요. 요 에이스 디스크 카드야말로 좋은 재력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 원래 집안에 돈이 좀 있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엔 그보다는 직업이 좋거나 본인이 돈을 성실하게 잘 버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 보여요. 참고로 여겨주신다면 좋겠고, 그리고 나이도 꽤 연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린 시절처럼 가벼운 연애보다는 어쩌면 앞으로의 배우자로 고려할 만큼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는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정도의 괜찮은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인을 통하거나 소개팅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가능성이 유력하니, 솔로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신경을 기울여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은 모두 마치고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플분들 중에서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은 정말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 보여요. 솔직히 4번 분들께서도 이 상대방 때문에 그동안 상처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핵심 카드로 나와준 3 소드 카드 또한 그림이 지금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칼이 3개가 꽂혀 비참하게 죽어있는 사슴의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4번 분께서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 감정 소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거의 한계에 다다르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참 슬픈 건 상대방은 그런 4번 분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우리 연애에는 딱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보여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4번 분께서 평화를 위해서 속내를 꾹꾹 눌러 담고 계시기에 눈치를 못 채고 계시는 건지 참 야속할 뿐인데, 다행인 건 상대는 4번 분을 여전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 따지자면 4번 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4번 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보여요.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에서 나와준 이 투컵 카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4번 분께서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있다, 나처럼 별다른 걱정이나 스트레스 없이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우리 4번 분께서는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이미 상대에게 불만은 너무나도 많은데 미운정이 들어버린 건지 쉽게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보여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결과는 우리 1번이나 3번과도 조금 연결되는 결과이니 함께 참고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이 다 가기 전에는 정말 두 분께서 헤어지느냐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결혼까지도 갈 각오로 계속 만나보느냐, 이 뭐 아니면 도의 결정을 내려야 될 수 있을 정도로 4번 분들 감정이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런 마음을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4번 분의 속마음에서는 데스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이 데스 카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다 집어던지고 다 버려버리고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어떤 화가 나거나 속상한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식스 소드 카드도 타로에서 숫자 6은 매우 긍정적이고 완전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소드가 함께 붙었기 때문에 만약 완전한 관계, 즉 만약 그 사람과 결혼까지 가려는 생각이 있다면 정말 앞으로 기쁜 일들만 펼쳐질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감내하고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카드로 나와준 요 나이트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관계에서 4번 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건 조금은 내 위주로 이기적이게 계산적인 태도로 결정을 내려볼 필요도 있겠다는 조언이기도 한데요. 우리 4번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유독 마음이 여리고 약한 분들이 많아 보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조언이 나와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란다는 그런 조언으로서, 그러면 여기서 커플 해석은 모두 마치고 바로 솔로운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중에서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뽑으신 분들과도 조금 비슷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아마 마음은 외롭지만 더 이상은 상처받는 연애를 하기가 싫은 것 같아 보이세요.
핵심 카드로 나와준 요 쓰리소드 카드 또한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 개의 칼이 꽂혀 비참하게 죽어있는 사슴의 모습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4번 분들께서는 그간 상처받는 연애 경험이 있으셨기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지긋지긋하고 제대로 된 한 사람에게 정착하여 진지하고 평화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커 보이는데요. 이번 달에는 그런 4번 분의 바람대로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보여졌어요. 요 식스 소드 카드나 투컵 카드 모두 연애운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카드이기도 한데요. 타로에서 숫자 6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이 투컵 카드 또한 나와 아주 잘 통하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도 하고요. 이 상대방은 아마 바람기도 없고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좋은 한 사람에게 정착해서 오래오래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하는 시점에서의 좋은 만남이 될 것 같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우리 4번 분의 속마음 흐름에서는 데스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이 데스 카드는 죽음이란 키워드 때문에 안 좋은 의미가 아니냐라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점괘에서는 4번 분께서 새로운 그 상대를 만남으로 인해 과거에 사람 때문에 과거의 연애나 과거에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나 또 쓸데없는 인간관계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청산하게 되고 후련한 마음이 될 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만남의 계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출연해 주었어요. 이 카드는 인연을 만나기 위해 억지로 4번 분께서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다가올 때까지 운명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4번 분께서는 어떠한 계기든 가능성은 무한할 것 같아요. 갑자기 소개팅 자리가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우연찮게 낯선 사람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자연스레 기회는 다가오게 될 거라 보이니 그 부분만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인연은 무엇보다 외모가 아주 출중할 것 같다고 해요. 거의 4번 분의 이상형에 가까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상대방 또한 4번 분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할 것 같다고 보이고요. 외모 부분에서 이렇게 연인 카드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첫인상을 보고는 쌍방으로 마음에 들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상대방 또한 이전에 상처받았던 연애 경험이 있어 보이세요. 요 텐소드 카드도 그림만 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사람은 아직 예전에 어떤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아직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과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공통점이랄까? 동병상련의 기분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존재로 위로하면서 잘 만나가다 보면 마음의 상처는 자연스레 치유될 문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아직 재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직업적인 고민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은 취준생이거나 알바생이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또는 더 높은 연봉을 받아내기 위해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예상되어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 나비가 되기 전 아직 애벌레인 상태인 거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에 따라 나이도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닐 것 같다는 점괘가 이어서 나와주기도 했어요.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 나이고 한창 고민이 많을 젊고 어린 나이일 거라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사실 딱 조건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4번 분도 과연 내가 잘 만나갈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일까 하는 의문점도 들겠지만 어찌됐든 4번 분께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음에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후보군과의 만남이 얼떨결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는 준비도 없이 4번 분의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런 사람이 조만간 내 앞에 나타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점 정도만 미리 참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로 나와준 요 나이트 소드 카드에서도 마음으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되 머리로는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조언이기도 해요. 적어도 연애를 할 때 손해보면서 만나지는 말자는 식의 조언인 거겠죠. 참고로 하셔서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여기서 해석은 모두 마치고 바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플분들 중에서 5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결과가 썩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에 이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뭐랄까 두 분이 현재 기싸움을 하고 계신 듯한 느낌도 드는데,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5번 분들도 그렇고 그동안 해왔던 연애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크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속으로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대요.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보답해줘야 돼 하는 식의 보상 심리도 작용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핵심 카드로 나와준 요 나이트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랄까 조금 계산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 쓰리 완드 카드 또한 뭔가 연인 사이에서 나오기에는 어색한 감이 있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말하자면 서로 연인으로서 계산 없이 퍼주고 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은 너무 공평하게 동등하게 마치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 5번 분께서도 상대가 간혹 마치 자신의 동성 친구처럼 너무 뭐든지 공평하게 나누려는 느낌이 들어 속상하셨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다고 해요. 문제는 이 현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건데요. 조언 카드로 나와준 요 텐 완드 카드에서도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은 미련할 정도로 많은 나뭇가지를 들고 힘겹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 것처럼 두 분의 연애는 뭐랄까 지금 3000%로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연애는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전전긍긍대며 쓸모없는 곳에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연애는 행복해야 한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5번 분께서도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좀 온전히 믿고 좋을 때는 좋다, 싫을 때는 싫다 이렇게 순간의 감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죠. 특히 요 A컵 카드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5번 분께서도 평소에 이번 점괘와 비슷한 고민거리가 있으셨던 거라면 혼자서만 끙끙대지 마시고 한번 상대를 붙잡고 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잘 얘기해 보시고요. 이대로 두다가는 5번 분 혼자서 화병이 날지도 몰라요. 상대가 날 미워할까봐 두려워서 영영 말을 못한다면 어쨌든 또 나 혼자만 참아가며 만나는 불공평한 연애가 될 테니까요. 일단은 정면 돌파를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이번 달의 핵심 조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플 해석은 모두 마치고 바로 솔로운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중에서 5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애운 측면에서는 이번 결과가 썩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에 이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마 예전 애인을 아직 못 잊어서 그 사람을 잊을 목적으로 우리 5번 분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단순 외로움을 풀기 위해 5번 분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는데요. 또 나이트 소드 카드나 A컵 카드가 그러해요. 나이트 소드는 뭐랄까 조금 계산적인 인물? 정이 없고 어떤 목적에 있어 다가오는 계산적인 인물을 뜻하기도 하고, 요 A컵 카드는 예전 애인을 잊지 못했거나 예전 상처를 잊지 못한 사람에게서 대표적으로 나와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다만 연애 상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5번 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 좋은 지인들이 꼬일 가능성은 높겠다.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이번 달의 운세이기도 해요. 연애는 사실 우리 5번 분 본인의 현재 속마음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지러운 상태이신 것 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 또한 물론 우리 5번 분의 자유이나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섣불리 새 연애를 시작하시기보다는 이번 달 정도는 본인을 위한 휴식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정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만간 나타날 새 인연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사람은 외모는 아주 출중하지만 조금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가졌다고 해요. 요 에이스 소드 카드가 그러한데요. 그림에 있는 인물이 결연하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처럼 이 사람의 외모는 조금 외적으로 차가워 보인달까? 이런 사람들을 냉미남, 냉미녀라고들 하죠. 그치만 성격은 호탕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편이신 것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번 분에게 이 사람이 다가올 때도 무언가 너무 망설임이 없이 조심성이 없이 곧바로 직진해 올 거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점이 저는 솔직히 더욱 수상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은 대부분 안 좋은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또한 나이도 좀 있는 편인데다 주변에 친구도 많은 사람인지라 안 좋은 의미로 이성을 다루는 데에 너무 능숙한 사람이라 좋지 않아 보여요. 잘생기거나 예쁜 날라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만났다가는 우리 5번 분께서도 상처받으실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만남의 계기까지도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달에는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라도 바짝 경계심을 품는 것이 좋겠다고 보이는 그런 결과입니다. 조언 카드로 나와준 텐 완드 카드에서도 그림을 보시면 이 인물이 뭔가 미련할 정도로 많은 나뭇가지를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외롭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나에게 버거운 상대와 억지로 만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썩 좋은 결과가 아닌지라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타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5번 분들을 끝으로 타로 해석은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구독자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모두들 행복하고 좋은 연애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